이제 예컨대 청문직이나 비청문직 네. 정도로 중요직이도 네. 다소 부담 이런 의견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논의된 겁니까? 제가 청문직이 그렇게 여러 명의 수석이 계신 데서 논의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네. 이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비서관이 그 네. 인사 검증 결과를 네. 검증 보고 인사비서관이 검증 보고서 받잖아요. 그 네. 공직경 비서관실로부터. 그럼 인사비서관이 이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소관 수석 등이 있는 자리에 지금 책자 같은 걸 검증 결과를 정리한 문건 지금 홍철호 네. 수석께서는 책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좌우로 넘기는 형식으로 철을 해서 가져오니까 아, 그걸 예. 아마 책자라고 아,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 맞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부처,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하기관,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청문직은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인사비서관한테 가기 전에 이건 좀 어렵다라든지 이거 한 번 더 고민하실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저 미리 보고 드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런 보고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럼 보고 자리에 올 그 지금 이 표현 그 회의를 증인께서도 인사 보고라고 증인께서도 이 표현을 하시는 네, 회의입니까 그게? 네, 그럼 인사 보고에 청문직 비청문직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청문직은 이제 차관급은 예. 당연히 올라가는데 예. 제가 청문직이 올라갔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럼 네. 청문직 같은 경우는 워낙 정무적인 워낙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판단이고 또 인사 비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장관 후보가 막 노출이 되거나 하는 것은 예.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예. 인사 후보자 본인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예. 그 부분은 가급적 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청문직은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인사보고 표현하셨는데 인사보고 절차를 안 거치고 진행하는 건가요? 그것이 꼭 소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문직은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선정하실 때 당신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수도 있고 실장의 정무적 의견을 들으실 수도 있고 수석께 이 분야에서 리더십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군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추측입니다만 거쳐서 저희에게 검증을 지시하시는 것이다 보니 이 부분을 다시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자리에 올려서 저는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 청문직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논의된 기억도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가 그 별도로 인사 보고 그 검증 결과 따로 보고 드리거나 아니면 인사 비서관실에 가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저렇게 임명되는구나 알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이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특검에서는 아까 인사위원회라고 표현하셨고요. 제가 인사위원회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사보고라는 표현을 하셨고 네, 그게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결국은 정리해 보면 청문직의 경우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체로? 예, 그 제가 사실 뭐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인사보고가 있었고 인사 대상자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인사보고 자리에서 논의됐던 것은 거의 대부분 비청문직 이하의 직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청문직 정도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넓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어떻게 보면 1번 본인의 정무적 결단을 이행하셔야 될 국무위원들을 선정하시는 거니까 저희의 그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취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그러면 지금 청문직이라고 했을 때 네. 아마 국무위원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증인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그 대법관, 헌법재판관 같이 이분들도 지금 청문직이거든요. 네네. 국회 청문을 네네. 거쳐야 되니까 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인사도 있었습니까? 증인 계시는 동안? 네, 네 있었습니다. 그분 어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는 예, 지금 대법원장님 예, 예, 인사했었고 헌법재판관 두세 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은 이제 그 통상적인 국무위원이라는 정무직과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보고 했습니까? 인사보고 자리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사보고 자리가 없었던 네, 것 같다고요? 네, 네. 없었던 걸로 기억하신다. 예, 예. 예. 그럼 인사보고라는 거는 형식을 보면은 여러 사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그다음 비서실장, 그리고 증인, 인사비서관, 그다음 소관, 수석 네. 등 모여서 이제 논의하는 거잖아요. 인사 네. 검증 결과를. 네. 그럼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청문직이라고 해서 인사보고라는 그 형식을 갖추진 않았을 때 당연히 증인이나 인사비서관이 검증 결과를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검증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회의가 아니고. 제가 보고한 적도 있고 예. 또 인사비서관께서 보고한 적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 인사 절차라는 게 막 법에 뭔가 막 절차적으로 하도록 뭐 검찰총장이나 우리 대법관님들처럼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는 내부 인사 절차가 뭔가 법적으로 막 이제 꼼꼼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고 유연하게 진행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항, 38항, 40항 생략하겠습니다. 41항입니다. 증인은 이제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로 검증 보고서가 송부된 이후에 이제 증인의 최종 결재 받은 거죠. 증인 최종 결재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검증 보고서의 그 의견 수정하라는 요청이나 지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인사비서관실과 네. 가끔 협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징계 경력 이런 부분이나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다소 부담을 냈는데 인사비서관실에서 이 징계 경력 때문에 지난번 승진해서 한번 누락시켰어요. 이번에는 한번 이미 불이익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음 의견이 가능하실지요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다시 예.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예. 인사비서관실에서 그런 구체적 사유를 들어서 요청한 것 이외에 다른 부처나 누군가로부터 의견 수정 요청 지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인사비서관 이외에. 없습니다. 예.